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주식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오르고 있죠. 5,900을 트라이 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예. 아 6천 갑니까? 아니 시간 문제인데 이게 전쟁 때문에 네. 6천선이 무너지면서 이제 거의 5천선 임박까지 내려갔던 건데 한 5,050까지 내려갔었죠. 네. 근데 그 보면 전쟁만 아니면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이 관성이 네. 세긴 센 것 같아요. 그 뭐 반도체가 워낙 좋으니까. 네네. 근데 혼재되어 있잖아요. 네. 어제 미국 시장에도 보면 반도체는 강세. 근데 또 유가도 좀 올랐어요.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이 이게 불확실하니까 그러니까, 예. 지금 뭐 94불 하던 게 어제 그 선물 시장에서는 97불 선 정도에서 거래가 된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반도체 강세는 호재, 유가 상승은 또 악재. 이게 막 혼재해 있으니까 변동성이 큰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전쟁만 잘 종전 합의만 된다고 하면 우리 시장은 위로 올라갈 요인이 훨씬 많은 거죠. 사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지금 올해 이익 전망치 계산하면 이 주가는 너무 싼 거예요 지금. 이 주가는 너무 싸다. 그 지금이 제일 적기다 살 때가. 왜냐하면 떨어지면 그때 사신다고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그때 5천이 깨질 줄 알았어. 그래서 그때 사야지 그런데 네. 5천 직전에서 반등해서 올라가더라고요. 예. 그때 샀어야 됐는데 또 우린 놓쳤네. 제가 비교원 가입하시고 그 돈으로 삼성전자 사라고 그러니까요. 그때 사셨는지 모르겠네. 김영남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한국에 그 호재가 많고 그리고 전 주목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대외 변수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번에 보면. 네. 가장 큰 동력은 어디에 있었냐면 한국의 국민들이 한국 주식을 엄청나게 샀습니다. 그거는 신뢰에 기반하고 있고 네. 그런 어떤 상승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한국의 주식시장의 변화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일종의 한국의 주식시장에 한국의 국민들이 산다는 건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세를 볼 때 뭐 상승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님 어떻게 그 외국인들이 네. 1분기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때문에 많이 나갔어요. 근데 우리 투자자들, 네. 우리 국민들이 다 그걸 받아냈잖아요. 그만큼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 우리 국장에 네. 대한 신뢰가 높아진 거죠.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그러니까 대선 때나 그 전에 이 주식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정책들을 하겠습니다. 네. 라고 국민들께 말씀드린 게 있는데 지금 채 1년도 안 돼서 거의 지금 다 해냈거든요. 네. 어저께 국민경제자문회의 때 그 3% 김동완 대표가 맞아요. 그런 발언을 하던데 고맙다고. 본인하고 인터뷰할 때 예. 했던 약속들을 다 다 지켜줘서 고맙다고 예.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중동 전쟁이라고 하는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5천이 저지선이다. 과거에는 꿈의 지수가 5천이었잖아요. 뭐 2,300으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뭐 3천 한다고 추격. 근데 5천이 저지선이다. 이걸 우리 국민들이 확인을 한 거고. 예. 거기에다가 이제 아까 여러 가지 했던 뭐 상법 개정 등을 통해서 시장을 투명하고 또 소액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취해졌고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고 또 기업 실적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뭐 너무나 좋은 호재들이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뭐 말씀하셨던 대로 올라갈 요인이 훨씬 많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뚫리지 않는다. 뭐 영향은 있겠지만 있죠. 하더라도 5천 이하로는 내려가거나 이럴 상황은 없을 것 같다라는 전망을 해도 되겠습니까, 의원님? 그거는 뭐 복잡게 세상에서 절대 안 깨진다 이건 없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외부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요새 이제 미국 주식시장에서 제일 그 이슈가 되는 건 역시 첫 번째는 전쟁이고 두 번째는 사모대출 문제예요. 그 프라이빗 크레딧 이게 부실이 도대체 얼마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게
부실 대출 문제가 있군요. 한 몇 년 전부터 한참 유행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른바 큰 우리로 따지면 이제 국민은행, 신한은행 같은 미국의 대형 상업은행에 대한 그 대출 규제는 열심히 했는데 네. 사모펀드 사모펀드. 쪽이 이제 통로가 된 출력만. 거예요. 네. 그래서 그쪽에서 벤처 기업을 포함해서 이런 기업 쪽에 대출 나간 거. 이 규모가 이게 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냐 예. 대출이냐 그 규모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네네. 어림짐작으로 어느 정도 될 거다. 뭐 2조 달러다. 뭐 그거보다 더 크다. 뭐 이런 추정치만 나오고 있는데 이게 네. 부실이 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어제도 소프트웨어 기업 주가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이른바 그 범용 AI가 다 하는데 예. 이렇게 되니까 뭐 그 전에도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어제도 소프트웨어 주가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예. 그럼 이거 부실 나는 거 아니야? 사모 대출에서 예. 이게 큰 변수인데 그런 게 정말 빵 터지면 또 깨질 모르- 수도 또 그럴 있겠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런 이제 금융 위기가 뭐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것도 규모가 커도 2008년 때 소위 모기지하고는 네. 비교가 안 된다. 훨씬 작다. 아하. 그때보다는 예, 예, 예. 뭐 그런 주장들도 나오고 있어서 예. 그러니까 5천이 깨질 가능성 매우 낮다. 낮다. 그건 틀림없죠.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네. 우리 국내 요인, 뭐 정책 효과까지 포함해서 국내 요인으로는 호재가 훨씬 많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건데 어지간한 외생 변수는 현재 정부의 실력으로 네.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신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진짜 그런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거죠. 거죠. 그렇죠. 예. 저 대표님 시장은 결국은 신뢰인데. 왜 웃으세요? 빨리 말씀하세요. 예, 중요합니다. 네. 예, 중요하고요. 시장의 참여자들이 시장을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중요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참여하는가가 또 중요하죠. 근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제가 네. 오랫동안 이제 애널리스트 하면서 해외 투자자들을 만나면서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을 물어보면 그게 뭐 남북 문제라든지 전쟁 위험 이런 걸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뭐냐면 한국 주식을 한국 사람들이 안 산다. 그게 가장 큰 이유다. 할인 요인이다. 예. 근데 왜 나보고 사라고 그러냐. 니네도 안 제가 사면서. 팔러 다녔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 좀 사세요 그러면 야 니네도 안 사는데 왜 내가 사야 되냐.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예. 근데 이제부터 대한민국 그게 국민 맞잖아요, 근데. 맞죠? 예. 아니 아까 김이 이 제품을요. 예. 김이 사장이 안 써요. 그러니까. 그리고 막 만나봤더니 사장에 김미가 가득해. 그럼 누가 사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우린 예. 거기에 대한 답을 못했다. 심지어 국민연금도 한국 주식을 줄여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 국민들이 한국 주식을 사고 그리고 퇴직연금에서 사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믿음이 생긴 거죠. 예. 이제 이어서 외국인들도 한국 주식을 대거 사기 시작할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신뢰가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과거 없던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변화를 예. 꼭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사회, 정치 이런 거와 다르게 경제적으로도 거대한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인식을 하고 뭐 주식 시장도 들여다보고 뭐 부동산 문제도 보고 그쵸.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말씀 주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